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다 지나고 지금 가을바람이 살살 불죠. 이제 이럴 때 되면 슬슬 모임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너무 폭염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모임들 있잖아요. 동창회, 동문회, 친구들 모임,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가서 굉장히 어떤 멋지게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큰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왜 그 점심시간에 직원들끼리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 회식 또 아니면 동네에서도 동네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서건 나를 멋지게 만드는 대화법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통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막 모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요, 막 굉장히 자기 자랑, 막 처음부터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막 계속 듣고 맞장구 쳐주다가 온 경우, 또 아니면은 남의 뒷담화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안주 삼아서 온통 물어뜯다가 온 경우, 그리고 연예인들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그렇게 온 경우에는 되게 피곤하거나 이렇게 재미없었어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정말 유익한 대화, 좋은 사람들이랑 잘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그 본인한테도 이렇게 삶의 활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활력소가 되고 나는 멋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요, 어디서든지 튀겠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우리 왜 회식에 가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회식인데, 회식에 가면 사실 이렇게 한 20명 모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거기서 제일 높은 대장만 말하죠, 왜. 그리고 이제 막 모임을 주도하고, 회식을 주도하고 이런 어떤 그 메인 직원이 있어요. 그럼 그 직원하고, 제일 높은 임원이면 임원, 아니면 부장이면 부장.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머지는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회사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런 임원분들이나 고위 간부급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나 하면, 회식에선 난 들으러 가는 거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세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자질입니다. 이렇게 막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막 온갖 회사 때 옛날 얘기, 나 고생했던 얘기, 이런 거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을 일단 들으러 가자. 나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듣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게 나를 멋진 사람으로 일단 기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고요. 실제로 이제 말이 너무 하고 싶어. 중간중간 말하죠. 입 꽉 다물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하고 싶거나 막 이러면 주로 이렇게 거기서 말 잘 안 하고 있는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지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내 이미지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호감을 느끼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도 호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주로 듣자. 그리고 말이 정 하고 싶을 땐 주로 좋은 질문을, 관심과 어떤 그런 애정이 있는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지자. 그런 걸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말이나 표정보다는 늘 친절한 말과 표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사수하는 거죠. 예전에 저 직장 생활 할 때 어떤 친구가 있었나 하면, 유학파 친구가 한 친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파 친구인데 그 친구의 습관이 뭔가 하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고 한 2차 정도 가면 술 주정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영어를 본인이 할 줄 안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친구라서, 일단 본인이 이렇게 취했다 싶으면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영어 잘하는 거 부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질투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걸 또 술 먹고 2차 간 자리에서 그렇게 영어로 굉장히 한다? 그럼 정말 완전히 뭐 재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미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버릇을 고쳤나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앉아 있었는데 보통 그 친구가 이제 영어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인상 탁 쓰고 뭐 이게 딴 테이블로 옮기는 거예요. 저쪽 자리가 딴 사람들이랑 술 먹으려고. 그럼 이제 이 친구 또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막 떠들고 그럼 또 이 사람이 막 기분 나빠서 이제 뭐 꼴보기 싫으니까 저기 딴 데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럼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딱 끼워갖고 이렇게 제가 탁 끼워갖고 앉혔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를 유도했냐면 막 혼자 영어로 떠들어요. 술주정한 거죠. 이게 떠들면 막 어머 너 진짜 발음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한번 딱 칭찬해주고 여기 이 친구를 빼놓고 나머지끼리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주 막 깔깔대면서 막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막 건배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막 혼자 떠들던지 영어 떠들던지 말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일단 한두 번 발음에 대해서 막 칭찬해줘요. 어머 그래 어머 그래 너 너무 멋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미국 드라마 같아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막 이래 가면서 잠깐씩 칭찬해주면서 막 우리끼리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를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여기 앉아 막 우리가 다른 데로 피하지 않는 거죠. 여기 뭐 끼고 앉아서 막 중간중간 칭찬해주면서 우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 그렇게 하다가 혼자 지풀에 지쳐서 그냥 이 얘기에 동조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고쳤어요. 그리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모임에서요. 어떤 사람이 좀 눈살 찌푸리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래도 거기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뭐 싫은 표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 그게 이제 남한테 굉장히 막 아주 지나친 어떤 그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포용하고 그냥 뭐 너그럽게 막 배려하고 계속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멋진 사람들은 이미지의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상처를 주거나 막 지나친 짓궂은 농담을 해서 어떤 사람을 기분을 엄청 상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정색을 하고 딱, 그만두게끔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뭐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족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기분 좋게 배려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막 어떤 일이든지 막 지적하고 충고하고 그건 그게 아니라 그럴 땐 이렇게 해. 그럴 땐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를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거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윗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아랫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후배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조언이 나오고 충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모임에서는 충고나 조언하지 말자. 정하고 싶으면 그 친구를 나중에 따로 불러서 내가 어제 우리 모임에서 김대리라고 했을 때 김대리가 얘기한 거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봤거든. 그런데 내가 뭔가 한 가지 좀 조언을 해줘도 괜찮을까?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좋다고 하면 그때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 이렇게 따로 1대1로 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서 하는 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어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특히 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조언이나 충고를 그 모임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섣불리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예뻐라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서글서글하고 막 인간관계도 다 좋은데 막 어설프게 아는 걸 완전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두 번 속다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막 나중에 쟤는 말하는 게 반이 막 허풍이야. 뭐 말하는 게 90%가 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의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확인한 사실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아는 것처럼 얘기하자. 어디 뭐 안 가본 여행지를 마치 가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집 이런 데 막 안 먹어본 데를 마치 가서 먹어본 것처럼 그런 블로그나 서평이나 이런 거 읽어보고 막 그런 거.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그 친구 잘 아는데요. 막 이래서 잘 모르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한 단면만 알겠어요. 그런데 막 아는 척하는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들통나고 탄로나고 자기 신뢰도만 다 깎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거를 완전히 아는 척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거 리스크 감수하지 않는,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루머 퍼다 나르는 거 있잖아요. 글쎄 김대리가 그랬대요. 글쎄 박대리가 저렇게 요새 표정이 어두운 게 뭐 그랬다네요. 막 이런 거. 그럼 정말 그런 친구들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알지 않는 거를 막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 막 위험한 거기다가 막 위험수위의 발언조차 하잖아요. 그 회사 그만둔 거 말이죠. 막 그 개인 사정이 아니라 뭐 회사에서 뭐 그 특별히 이렇게 큰 사고를 쳤나 봐요. 무슨 사고인지 모르고 사고 친 거 정확한 거 아닌데 쳤나 봐요. 막 이러면서 쳤대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이 얘기를 해서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나?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의 얘기는 해봤자 내 이미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꼭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모임에서 뭐 회식이든지 아니면 뭐 차 모임이든지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핸드폰 문자 답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전화 들고서 막 나가고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나가고 아니면 그 옆 사람들이 막 툭툭 쳐가지고 귓속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웃고 이러는 거. 이건 굉장히 리스키하죠. 위험한 일이에요. 서로 자기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질 뿐더러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이 얘기할 때는 몸을 그쪽을 향해서, 기본이죠. 몸을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 그런 거. 이런 어떤 그런 리액션. 아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른 리액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남이 얘기할 때 절대로 그렇게 무례한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멋진 사람이 되는 대화법 4가지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건 튀겠다, 내가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난하는 말과 표정 절대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배려하고 친절한 표정, 말 이거를 사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가르치려고 지적, 충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조언 이런 거 정하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그 사람 불러서 하시는 거 그것도 양해를 구하고 해도 좋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째 리스크를 절대 안고 가지 말자. 그 리스크는 어떤 게 있냐면 모르는 거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루머 퍼다 나르는 거 그 다음에 남 얘기하는데 예의 없이 딴짓하는 거 늘 그 사람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거 내가 멋진 사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법의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이 마이크로 혹시 빗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하여튼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비도 아마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비인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한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